우리는 지금 평범한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북미 대륙을 뚫고 올라오는 거대한 마그마방의 중심부를 향해 고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번 폭발하기만 한다면 전 지구적으로 전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옐로우스톤입니다. 여기서 폭발과 관련한 내용뿐만 아니라 옐로우스톤 하면 떠오르는 그 지옥문 같은 지역에서 발견된 인류를 위한 미생물에 대해서도 알아볼 겁니다. 우선 우리는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 도착한 다음 코디의 숙소를 잡고 옐로우스톤을 계속 탐험했습니다. 이번에 빌린 차는 브롱코입니다. 이번엔 브롱코 타면서 옐로우스톤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살짝 앞으로 당겨. 살짝 앞으로 당겨. 와, 이거는 운전할 맛 나겠는데요? 와, 지리는데 이거? 옐로우스톤 내부로 진입했지만 화창하던 날씨가 갑자기 블리자드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탔던 이 자동차 사륜 전환이 가능한 브롱코였습니다. 그래서 사륜으로 바꾸고 헤쳐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발견했는데 왜요? 뭐래요? 그러니까 그리즐리 베어가 여기에서 지금 출연하는 거를 기다리고 계신데. 근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추측이라서 그리즐리 베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이는데? 와, 귀엽다. 어때요? 심정이 어떻습니까? 바로 곰이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잘 안 보이지만 검은 형체가 보이죠? 이 옐로우스톤에서는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곳곳에서 동물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하죠. 레인저라고 불리는 공원 순찰대가 통제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 곰 발견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친 뒤 다음날 날이 화창해진 옐로우스톤으로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자, 이게 옐로우스톤 지도입니다. 우리는 동쪽으로부터 진입을 할 거예요. 동쪽 입구를 통해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옐로우스톤 레이크가 있잖아요. 여기쯤에서 내려서 옐로우스톤 레이크 먼저 보기로 했습니다.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들어와서 한 20분 정도 달렸는데 저기 엄청 넓은 호수가 보입니다. 저게 그 화산 분화구의 칼데라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는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튼 풍경이 너무 좋아서 뒤에 보면은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와서 보고 있고 직접 와서 봐야 된다. 이거는 그냥 바다 같아요. 그러니까 한강의 두세 배 될 것 같은데. 두세 배도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그러니까 이렇게 폭을 잘 모르겠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이거는 뭐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지이류인데. 네, 죽은 건가요? 아니요, 살아 있는 거죠. 보통 지금 다 초록색만 많이 봤는데. 이 지이류는 놀랍게도 바위를 갉아먹으면서 삽니다. 이 지이류는 박테리아랑 곰팡이 그리고 시아노박테리아의 공생체인데 여기 아래쪽에 있는 박테리아랑 시아노박테리아가 이 바위를 깨서 부숴가지고 영양물질을 주면 그걸 가지고 곰팡이가 먹으면서 자라요. 근데 자라는데 엄청 오래 걸린다면서요? 엄청 오래 걸려요. 이 정도면 얼마나 많이 살았을까요? 글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지이류가 지름이 네. 한 2cm 정도가 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뭐 몇백 년 이렇게 된대요. 엄청 오래 산 지이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걸 툭 쳐가지고 날려버리면 그 수백 년간의 삶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또 이동하다가 이 화산 활동의 하나의 흔적이죠. 화산 활동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방금 약간 똥 냄새 비슷하게 나긴 났는데 황 냄새. 근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유황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유황 냄새가 아니래요. 정확하게는 황화수소 가스 냄새. 황화수소, 이산화황 막 이런 냄새예요. 그래서 유황은 실제로 냄새가 안 난대요. 근데 둘 다 어쨌든 황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건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정확히 말하면 유황 냄새는 아니다 이런 걸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공기가 나오는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화산 활동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옐로우스톤 전체가 사화산이 아니라 살아있는 화산이다. 옐로우스톤 호수 근처에서 구경을 하다가 우리는 이 길을 따라 쭉 이동해서 간헐천이 엄청 많이 있는 지역을 향해서 갑니다. 올드 페이스풀이에요. 옐로우스톤 게이트를 입장하자마자 눈에 띄는 것들은 땅에서 올라오는 수증기 같은 것들입니다. 실제로는 수증기가 아니라 여러 성분의 가스들이죠. 이 일대가 모두 화산지대인 만큼 그 지열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여기 강아지 사실 지구상에서 간헐천을 볼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주 까다로운 삼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하거든요. 첫째, 지하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열. 둘째, 끊임없이 공급되는 풍부한 물.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가장 중요한데 바로 이 엄청난 폭발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는 단단한 지하 암석입니다. 옐로우스톤은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그야말로 완벽한 지열 시스템의 교과서 같은 곳입니다. 분출 원리는 우리가 주방에서 쓰는 압력밥솥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표면 근처에 있는 차가운 물이 지하 깊은 곳에서 끓고 있는 뜨거운 물을 꾹 눌러주는 거대한 뚜껑 역할을 합니다. 뚜껑이 꽉 누르고 있으니 압력이 높아지고 물은 100도가 넘어도 끓지 못한 채 엄청난 에너지를 품은 과열수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뚜껑도 못 버티는 압력이 발생하면 억눌려 있던 과열수가 순식간에 수증기로 변하면서 부피가 급격히 팽창합니다. 그리고 위에 덮여있던 물을 뻥 하고 폭발적으로 밀어올리는 거죠. 이때 물의 양, 지하 암석의 구조, 가스의 비율 등에 따라서 간헐천, 온천, 공기공, 머드팟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제 뒤에 보이는 이 활동도 마그마방에서 형 일로 오세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이 옐로스톤 전체가 분화구라는 걸 또 증명하는 게 여기는 보면 그냥 숲이잖아요. 여기 보면 꽃도 있고 나무들도 울창하게 있고 그런데 바로 옆에서 그냥 간헐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스프링이네요. 핫스프링. 이거는 간헐천이 아니라 온천. 한국말로 하면 지열 활동이 보이는 거죠 지금. 그냥 제가 서 있는 이 땅 곳곳이 그냥 온통 마그마 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그리고 다음날 또 이렇게 집으로 갔다가 다시 동쪽 게이트로 들어와서 이번에는 머드 볼케이노 쪽으로 왔습니다. 이번에 발견한 것은 머드 볼케이노와 머드팟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진흙탕이 아니라 화산가스와 미생물의 화학 반응이 만들어낸 산성지대입니다. 그런데 이 극한의 환경에서도 살아가는 놀라운 녀석들이 있습니다. 바로 펄펄 끓는 고온을 좋아하는 고열성 미생물들이죠. 이 미생물들은 독한 황화수소가스를 꿀꺽 삼켜서 에너지원으로 쓴 뒤에 아주 무시무시한 물질을 뱉어냅니다. 바로 강력한 산성 물질인 황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강력한 황산은 주변에 있는 단단한 암석과 흙을 서서히 녹여버립니다. 돌이 녹아서 만들어진 끈적끈적한 늪, 이 부글부글 끓는 진흙탕의 진짜 정체입니다. 물에 흙이 섞인 게 아니라 돌이 산성 물질에 녹아내린 현장인 거죠.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미국의 들소의 개념이죠. 바이슨입니다. 동물에는 적정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가까이 가면 불법이에요. 잠깐 저기도 있네. 함부로 통과하기가 어렵다. 가래. 가래. 제가 나보고 한번 가. 잠깐 저기도 있네. 다리. 저로 오른쪽 너무 돌아가야 좋다. 뒤로 갈까 저희? 그러자. 그러면 돌아가야 돼 우리. 야, 쟤! 저기다! 어디? 여기! 쟤! 보이지? 아니 안 보여요. 쟤! 형 잠깐만. 혼자 다니는. 잠깐만. 잠깐만. 코요테 같은데, 코요테? 잠깐. 쟤 우리 봤다. 야, 늑대다. 늑대요? 늑대다. 늑대? 근데 코요테 할 수도 있어요. 아니야, 코요테 아니야. 확대해서 보니까 코요테 아니야. 이제 어렵겠다 찍기. 아니죠 이 부시. 안돼 가지마. There's another bear down the road about a quarter mile. You can get better shots. 땡큐. 땡큐. 물어봐가지고. So amazing to watch. Oh shit.
이 그리즐리 곰이 매우 게으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늑대들이 나타나서 맞죠? 늑대들이 나타나서 사냥을 시작하면 곰이 와서 뺏어 먹는. 그렇게 말했죠. 그런 걸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와 대박.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동쪽 게이트로 또 들어와서 여러 지역들을 탐험을 하다가 그랜드 프리즈매틱 스프링 이곳으로 갔습니다. 여기가 옐로스톤 하면 모두가 떠올리는 그 장소입니다. 네, 이제 옐로우스톤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떠올리는 그 사진 있잖아요. 그곳에 원형이 있는 곳입니다. 그랜드 플래즈매틱 스프링이라고 불리죠. 무지갯빛에 빛이 나오는 온천이라고 해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벌써부터 색깔이 강렬해요. 오씨, 거대합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그 어떤 스프링보다 엄청 거대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열수들이 나오면서 그 땅속에 있는 물질들을 가지고 나오면서 층층이 쌓인 거, 이것들도 지금 보이네요. 뚜렷하게. 자, 이제 도착했습니다. 전망대인데 전망대에서 바로 보는 그랜드 프리즈매틱 스프링. 미쳤는데요, 진짜? 나사와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의 기록에 따르면 중심부의 수온은 약 87도로 옐로우스톤의 높은 해발고도를 고려하면 사실상 끓는 점 직전의 온도입니다. 이 극한의 열기 때문에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어서 중심부는 아주 불순물 없이 극도로 맑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자, 여기가 여러분들이 옐로스톤이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그 썸네일에서 나오는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이건 분화구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기서 분화구는 이 전체입니다.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전체가 분화구입니다. 지금 서 있는 곳이 그랜드 프리즈매틱 스프링 여기인데 사람들은 여기만 분화구인 줄 아는 거였던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이 분화구는 이 보라색 선입니다. 이만큼이 다 분화구예요. 이거는 그 중에서 이 구멍이 생겨서 나오는 그 온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일부, 진짜 일부. 근데 여기서 아까 말했던 그 수많은 균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발견된 그 균 중에 하나가 우리 과학과 의학 기술에 엄청난 도움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태양빛이 물속으로 들어오면 파장이 긴 붉은색과 주황색 빛은 물 분자에 의해서 빠르게 흡수되어 버리고 파장이 짧은 파란색 빛은 물속을 통과하면서 이리저리 산란되다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부가 푸르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중심부에서 흘러넘친 물은 바깥쪽으로 퍼지면서 점차 식어갑니다. 그래서 온도가 70도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정도 온도에서는 살아갈 수 있는 호열성 미생물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미생물은 포르미디움, 시네코코스, 칼로트릭스와 같은 호열성 남조류들이 서식합니다. 화려한 색깔은 바로 이 미생물들이 뭉쳐서 만든 미생물 매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미생물들은 붉고 노란색을 띨까요? 뜨거운 열기 속에서 강렬한 자외선까지 받으면 미생물의 DNA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근이나 호박을 붉게 만드는 색소인 카로티노이드를 대량으로 뿜어냅니다. 이 색소가 천년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하면서 원래의 녹색 엽록소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화려한 노란색, 주황색, 붉은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또 살펴보면 재미난 구조물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덩어리진 미생물 매트들은 그저 균들이 뭉쳐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부와 하부로 나뉘는데 상부, 즉 표층부는 숲의 꼭대기처럼 햇빛을 직접 받아서 광합성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아래쪽으로 공급합니다. 그러면 하부, 즉 심층부에 있는 미생물들은 위에서 에너지를 받은 다음 유기물을 분해해서 얻은 영양분을 상부로 다시 보냅니다. 이렇게 그 안에서 숲같은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과학자들은 놀라운 발견을 이어나갑니다.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과학계에는 확고한 상식이 있었습니다.
생명체는 60도 이상의 온도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단백질은 열을 받으면 구조가 파괴되는 변성이 일어납니다. 투명한 날계란이 뜨거운 프라이팬 위에서 하얗고 단단하게 굳어버리듯 세포 속 단백질 효소들도 고온에서는 굳어버려서 생명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1966년 미생물학자 토머스 브룩은 옐로스톤에 끓어오르는 온천 가장자리에서 놀라운 생명체를 발견합니다. 무려 70도가 넘는 고온에서 버젓이 살아가며 번식하는 호일성 박테리아 테르무스 아쿠아티쿠스였습니다. 이 미생물의 단백질 구조는 특수한 화학적 결합으로 단단히 묶여 있어서 펄펄 끓는 물 속에서도 계란 프라이처럼 굳지 않고 본래의 형태와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미생물이 발견된 지 20년이 지난 1983년 연구원 캐리 멀리스는 우리가 원하는 DNA의 특정 부분을 무한대로 복제할 수 있는 PCR 기술을 생각해냅니다. 극소량의 DNA를 검사하고 바이러스를 찾아내려고 한 거죠. 하지만 이 기술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DNA 두 가닥을 분리하려면 물을 94도까지 끓여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DNA를 복제하는 일반적인 중합효소 단백질이 항상 계란 프라이처럼 익어서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때 과학자들이 뇌리에 옐로우스톤의 끓는 온천이 스쳤습니다. 테르무스 아쿠아티쿠스의 효소를 가져다 쓰면 어떨까?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94도의 끓는 열기를 끄떡없이 견뎌냈고 효소가 파괴되지 않으니까 기계 안에 재료만 넣고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만 반복하면 되는 PCR 자동화가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범죄 현장의 극미량의 피를 분석하거나 우리에게 친숙했던 코로나19 PCR 검사 그리고 인류의 유전자를 해독한 인간 게놈 프로젝트까지 이 모든 것이 옐로우스톤의 뜨거운 물 웅덩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동쪽 게이트로 입장을 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돌아서 메디슨 지역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칼데라, 분화구와 관련된 정보를 좀 얻으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딱 경계선에 있죠. 굉장히 여긴 것 같은데. 물어보죠. 왜 이거 칼데라 흔적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총기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되는데. Big dome like this, and then it erupted, and it collapsed in. It expelled all this lava, all this magma, all this ash, and then it collapsed in on itself. Okay. So what happens? So you understand what happens is the hotspot's here, and the plate, the North American plate, is traveling Like this this. way. Is okay. traveling this way over that hotspot. 오케이. And every 600,000 years ago, it reaches, it hits a. So you mean we are here is in the caldera, right? We're right on the edge of the caldera. Edge of the caldera. As you travel. 이 안쪽이 이제 우리가 서 있는 이쪽. 이 맞은편 저쪽이 이제 칼데라가 되는 거지. 아, 우리는 지금 살짝 밖에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계 밖에 살짝 나와 있답니다. 저 산 뒤쪽으로 가면 다 칼데라입니다. 그냥 그러면 나중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니. 처음에는 몰랐는데 메디슨을 갔다 와서 알게 된 겁니다. 이 보라색 선이 이 경계가 분화구의 경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 요만큼이 뭐 분화구거나 요만큼이 분화구가 이게 아니라 이 공원 전체를 걸쳐서 이 거대하게 분화구가 만들어진 거죠. 분화구의 크기가 거의 서울만 할 겁니다. 이 가로 길이만 했을 때. 이번 옐로우스톤 탐험 일정은 어마어마하게 빡셌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코디까지 편도 7시간 운전, 코디에서 매일 옐로우스톤 내부를 왔다 갔다 약 6시간에서 7시간 운전 등 제 해외 탐험 역사상 가장 강행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얻은 건 엄청났습니다. 모든 것은 새로운 경험이 되었고 막연하게 알려진 그리고 옐로우스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여러 콘텐츠들을 보는 것보다 현장에서 직접 본 것이 압도적으로 깨달은 것이 많습니다. 이번 탐험은 과학쿠키 공돌이 용달과 함께했습니다. 화산 분화구에 대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공돌이 용달 채널로, 옐로우스톤의 분화에 대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과학쿠키 채널로 가보시죠.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우리의 과학 탐험은 계속됩니다.